오늘은 정신건강과 삶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께는 위로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양연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난 2주간 안녕하셨나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작가 라이팅게일입니다. 지난주 방송은 저의 건강 문제로 한 주 쉬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증상에 이따금 방송을 쉬어갈 때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매 순간 화양연화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송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무고한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게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기는커녕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입니다. 오늘로부터 6년 전 아이와 함께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여행 겸 들른 곳은 다름 아닌 LA였어요. 그즈음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13년 만에 대학 시절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살고 있는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착하기 3일 전 그녀의 가장 친한 절친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난 다음 날이 그녀의 장례식이었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신난 상태로 도착했는데 웬걸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여행 일정을 변경해도 됐었는데 어찌 그랬나 물어보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워낙에 정신도 없었고 13년 만에 잡은 태평양까지 건너오는 약속이라 취소하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3년 만에 만난 친구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라니. 그렇기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일이 일어난 직후에 만난 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전혀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게다가 친구의 집에서 아이와 제가 신세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안함만 더 커졌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이 시기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애초에 5일만 있을 계획에서 3주 후로 비행편을 늦췄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입니다. 한편 제가 공황장애로 인해 회사에 병가를 내기 전 근무할 당시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이었는데요. 제가 속한 프로젝트 특징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일이 많아서 웰니스 프로그램의 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담 웰니스 팀이 있었고요. 오전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팀원들은 근무 시간 중 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팀별로 테라피스트가 이끄는 웰니스 시간이 있어서 팀원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기도 했죠. 당시 들었던 웰니스 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살 예방 교육이었어요. 자살에 관한 수업을 듣고 각자 해당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꼭 들었다는 테스트와 같은 인증을 해야 할 정도로 자살 예방에 강조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억나는 내용으로 보통 자살 징후는 함께 사는 사람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에 가족들도 잘 모를 수 있다고요. 저는 반년 정도 심한 약 부작용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증상 중 하나로 자살 충동을 겪었습니다. 당시 차마 가족들에게 말은 못하겠고 하지만 마음은 터질 것 같아 당시 가깝게 지내던 분들께 잠깐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안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자신을 못 견디고 있었고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저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그 정도면 얼른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라. 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오히려 혼나는 기분이 들었죠. 집에 와서 아차 싶어서 그분들께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니 그래 나 너무 무서웠어. 지금 굉장히 우울해 너 때문에 라는 답변이 돌아와 더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한국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털어놓았고, 당시 혼자 지내고 있던 친구는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란 말 대신 당장 한국에 들어오라고. 함께 지내자고 한 친구 덕에 홀로 한국을 방문해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많이 달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매일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생각은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죠. 당시 LA 친구도 절친과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남편과 어여쁜 2살, 5살 아이를 둔 엄마였어요. 그녀의 가족들 역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전쟁이나 화재 또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무고한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 생존자로서 저는 아침마다 그런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생명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인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온갖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부디 당신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셔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물론 제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듣는 당신에게도요. 제가 경험해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의 설명란에 모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와 온라인 상담 사이트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결코 혼자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추천곡은 영화 파운틴의 OST인 클린트 맨쉘의 Together We Will Live Forever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담은 이 음악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화양연화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